예고해드린 대로 대정전, 이 블랙아웃, 사실 어감은 굉장히 불편한 어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여는 모르는 거니까. 자, 그것이 이슈가 되면은 항상 이 원전 쪽만 친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만 자꾸 이제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켜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일발장전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고, 자, 전기차, 에어컨, 메타버스, 반도체, 백신, 이 다 공통점은 전기 없으면 땡, 전기 없으면 꽝입니다, 꽝. 전기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냥 저렇게 쭉 열거해봤는데 최근에 다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전기인데 그렇다고 한국전력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전은 참 답답한 주가라서. 자, 오늘부터 이제 폭염 예보가 또 이제 예고돼 있고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그동안은 이제 소나기로 인해서 중간중간 식혀주는 바람에 전력 예비율이 그렇게 많이 위협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기상청에서 밝힌 바는 예비율은 한 7.6%대를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력은 한 7기가와트 정도대. 역대로 여름철 최고치는 111년 만에 그때 이제 폭염이었던가요? 2018년도 7월 24일 날 92.5kW. 그러니까 예비는 한 7.5kW를 남겨놓고 목전에 뒀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가 계속 그 기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마지노선이 전력 예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5.5기가와트를 이상이면 정상이다라고 전력 당국은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전력은 중요한데 전력이 끊기면은 상상 이상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제일 불편한 거는 아마 정전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냉장고 꺼지면 제일 불편합니다. 음식 다 상하죠. 다 버려야죠. 네, 또 채워야죠. 또 집에 있는 시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는 건 다 아실 텐데 하여튼 집에 정전되면은 제일 피곤합니다. 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전력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친원전 쪽에서는 결국에는 거봐라 놀리던 원전 3기 가동이 되지 않느냐. 근데 원래 그건 계획됐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전이 구원투수고 대안이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는 수년째, 수기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슈가 되겠죠. 네, 폭염, 전력난, 원전 이 무관지옥의 이제 순환고리를 끊어내려면은 에너지는 많이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보는 기업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GNC 에너지하고 지에논 에너지, 그 밖에 신성 ENG, 또 아까 이제 풍력 얘기해서 CS 윈드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청정 에너지가 많이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태양 에너지하고 풍력 에너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GNC 에너지하고 지에논 에너지. GNC 에너지는 국내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고 지에논 에너지는 연료 전지, 지열, 수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공관을 한 200m 지하로 내려가지고 연평균 거기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는 온도 지열을 열교환 방식, 히트펌프라고 하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이미 포트폴리오는 검증이 됐고 서울시 신청사, 인천국제공항, 네이버 제2사옥, 롯데 제2타워, 롯데타워 이런 데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에논 에너지는 계속 관심인데 주가는 아직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저렇습니다. 네. 자,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또 길고 재미없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를 해야 돼서 어느 분이 윤동훈 팀장님부터. 사실 이제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회사가 이제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가 지에논 에너지의 대주주인데 최근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GNC 에너지가 지분을 이제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안에 손을 떼는 이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간 좀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약간 그 두 회사가 하는 건 다른데 GNC 에너지는 비상발전기 쪽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고 네. 무엇보다 비상발전기 부분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산업이 부상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그 기업들이 IDC라고 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그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실 비상발전기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만약에 이게 뭐 다운되거나 하면은 바로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 UPS라고 그렇죠. 그러고. UP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수 처리장 슬러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기술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뭔가 이제 그 지금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쪽에 이제 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 쪽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노 에너지는 뭐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이 지열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열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열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지금 이제 그 사업 분야를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수주를 이미 득했고 그 또 이제 4월 달인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한 확대. 그죠 이걸 10%에서 25%로 25%. 예, 예. 입법했죠. 했죠. 네, 그러면 10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지에너 에너지가 하는 이런 지열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좀 크죠. 이 보통 이제 이런 지열 관련된 그 시설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도 집중적으로 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에너지 믹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하반기 대선 에너지 정책 테마 그렇죠. 뭐 이것도 뭐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나중에 뒤에 시간에 준비한 내용과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 정책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네요. 이제 어떤 그 수소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뭐 앞에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미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도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가 좀 무거웠어요 그동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뭔가 임박하면은 꼭 이슈가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뭐 매번 도돌이표처럼 또 반복이죠. 미리미리 조금 잘 정책이 정립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 약간 중구난방이긴 해요. 뭐 이거 이슈 되면 절로 갔다가 또 저게 됐다가 좀 맥락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자, 뭐 메타버스가 어디까지는 뜨거웠는데 그렇죠. 에너지 전기 끊어지면은 뭐 그냥 마을버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부터 정말 그야말로 이제 극강의 폭염이 이제 네. 시작된다라고 이제 지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주식 시장이 이런 이슈를 이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진 전기라든지 옴니 시간의 시스템 거래에서도 또 이런 종목들이 벌써 지금 좀 시세가 좀 크게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 보면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은요.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탄소 국경세 얘기 나오고 뭐 P455 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막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가 날씨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겹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전이 이제 전기료를 좀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위험한 발언이야. 전기료 올리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정치 쟁점화되어 있다 분명히 보니까 또 댓글에 네가 돈 낼 거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못 올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전기료 인상을 이번에도 이제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파생적인 문제들이 저는 생긴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제 원전이에요. 이게 에너지 수급을 떠나서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또 정치 쟁점화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시장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벌써부터 좀 받고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CS 윈드도 뭐 730 정보회의 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어제 CS 윈드도 제법 강하게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거든요. 분명히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 GN1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저는 뭐 두 종목 중에 굳이 한 종목을 좀 고르라고 한다면 GN1 에너지가 자리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조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GN1 에너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이제 제가 조금 추가를 좀 해드리면 뭐 앞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원전 뭐 이런 쪽 얘기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수소 쪽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력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낮에는 이 건물 빌딩들에서 사용하는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어컨을 엄청나게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더욱더 이제 좀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S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대안이 좀 될 수 S퓨얼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S퓨얼셀이 이제 그 대규모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에너지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퓨얼셀이라든지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그린 뉴딜 얘기 나오고 수소 에너지, 수소 패러다임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뭐 한 1, 2월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행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바닥권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계속 이제 조금 언급이 좀 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S 퓨어셀도 자리를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가격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 반 농반 진반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원산지 표시 얘기 있었는데, 식품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알리백이라는 게 뭐 유럽도 계속 탄소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원산지 표시 그렇죠.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에너지 원천? 원천? 네, 뭐 그런 것들 받아주셔야죠. 안 받아주시면 사실 뭐 당황했는데 사실 뭐 이제 그게 수소 연료 전지 얘기인데 네, 뭐 사실 니코 이런 회사도 저도 이제 미코도 마찬가지 수소 연료 전지. 기영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네. 그 부분에서 항상 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수소 연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먼저 좀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도 2차 전지가 좀 먼저 움직였고, 항상 좀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나서는 또 수소가 한 차례 또 주목을 받았어요. 시장의 어떤 이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어떤 네. 시기상으로도 좀 이런 쪽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겠지만 2018년 여름이 되게 더웠거든요. 그렇죠. 2018년이 사상 최고의 여름이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24일이더군요, 그것도 날짜가. 근데 이제 올해가 그거를 아마 깰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좀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좀 에너지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들이 벌써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쪽이 어디냐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에너지 쪽과 관련돼 있는데 네. 뭔가 좀 못 올랐고, 앞으로 이제 그 뭔가 정부에 정책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쪽이 뭐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그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GNC 에너지가 GN 에너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들 이런 쪽에 계속해서 저는 조금은 이제 한번은 이런 쪽에서 시세가 움직일 그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권 주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잠룡이라고 해서 뭐 경선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대중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제 그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뭔가 미래 비전적인, 지향적인
정책 얘기를 좀 더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저 중에 이제 지앤원 에너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정책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기 네. 때문에 뭐 굳이 꼭 그거를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있다라는 팩트는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쵸.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특히나 대선 주자들이 요런 이슈를 이용해서 나는 메타버스가 막 뜨기 시작하니까 이 4차 산업 신기술 쪽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막 유력 주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지금 또 폭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력난에 또 힘들어하고 더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하니까 향후에 이제 이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는 어떤 에너지 정책을 이제 구가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또 청사진들을 분명히 또 대권 주자들이 밝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과 정책적인 방안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수소경제 패러다임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많은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생태계도 조성이 좀 됐고 네. 실제로 넥소 같은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 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정책의 방향과 주가의 흐름이 이제 같이 연동되는 건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뭐 쥐었다니까 계속 나오네요. 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저는 앞서 한번 지난번에도 했어요. 가스공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결국은 수소 쪽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부생 수소를 직접 다 생산해가지고 자체 조달하고 이러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망부터 해가지고 공급 그리고 이제 생산과 관련된 이런 체계 속에서 가장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한국가스가 아니라 한국수소공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수소 쪽 이영지사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가스공사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안 보낼 건데. 네, 뭐 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폭염에 관련돼서 좀 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은 네. 날씨가 뜨거워지면 전기차도 열 받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화재나 이런 쪽 좀 괜찮을까요? 이게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사례가 보고된 건 없는데, 뭐 항상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어떻게 부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들은 어제 이제 주가가 나타난 것처럼 좀 먼저 올랐다가 좀 이제 어제 조정을 받았죠. 물론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후발주자로서 움직이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세 흐름 자체가 좀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계속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고, 뭐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죠. 네. 이렇게 그 뭔가 지금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다루는 쪽이 아직까지 그 순환매의 손길이 좀 덜 미쳤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자꾸 타이밍 말씀드리는데 한번 타이밍상으로는 한번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김현 매니저는 이제 네. 가셔야죠.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네.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수요일 없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